네, 오늘은 목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퍼즈님? 제가 이제 그동안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많이 해주셨죠. 네. 이제 왜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는지,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랑 도대체 어떠한 상관관계를 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찝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한 몇 달 사이 동안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추세가 지금 좀 꺾이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추세가 좀 꺾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은 달러 인덱스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7월 중순부터 해서 가파르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가 오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갈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폐가 좀 약세인 그러한 영향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뭐 유가의 상승이라던가 안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장기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달러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최근에도 여기 그다음에 요게 지금 딱 뚫렸거든요. 네, 해서 이렇게 뚫렸다라는 소리는 쉽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파동 분석을 제대로 했다라는 가정하에 저도 틀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제가 제대로 만약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떨어지거나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입니다. 물론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선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빨간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계속 저항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타한다라 그러면 요 상황에서 저는 전부 다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 그래서 지금 당장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재차 상승 이후에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결국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이제 왔다. 제가 만약에 잘 분석을 했다면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는 한 번 방향성을 정하면 그 방향성대로 가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처럼 막 출렁이는 게 아니고 뭐 한 번 방향을 정하면 상승, 한 번 방향을 정하면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런 식으로 별다른 이상한 움직임을 주지 않고 추세가 정해진 대로 가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 2주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시고 요 달러 인덱스가 요 빨간색 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뭐 옆으로 횡보하거나 추가적으로 떨어지거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저항받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자체가 어느 정도 추세가 이제 전환된 상태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뭐 통화 정책에 워낙 좀 민감한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시를 했었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분석해 주셨을 때 대비해서는 이제는 조금의 하락 추세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시세도 그에 따라서 좀 반응이 있었을까요, 퍼즈님? 네, 뭐 당장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선을 두 개를 그려왔는데 이게 그냥 예시예요. 아래가 달러 인덱스라고 치고 위가 비트코인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달러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올곧게 방향성대로 갑니다. 떨어지게 되면 그냥 이렇게 그냥 떨어져요. 근데 요 같은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올라가긴 올라가요.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렇게 팍 떨어졌다가
이렇게 간다던가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가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던가 안 그러면 뭐 더 심하게는 이제 이렇게 팍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던가 해서 막상 특정 부분만 잘라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제대로 반대로 가는 거 맞아 싶은 구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달러 인덱스랑은 반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제가 가져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 요 아래가 달러 인덱스, 위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요 라인, 요 파란색 선, 빨간색 선이 같은 시간대입니다. 자,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얘도 여기랑 이으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간 건 아니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다가 급등해가지고 결국에는 요 추세를 맞춘 거예요. 이 다음 것도 보시면 얘도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도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처음과 끝을 맞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다음번 예시는 얘랑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히 움직여서 넘어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 얘도 처음과 끝을 연결을 하면은 비트코인도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올라갔지만 얘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맞추고 예, 그리고 당장의 최근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갔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도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그냥 하락한 게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급락 이후에 상승 이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는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 그냥 그거대로 쭉 가는 경향이 별다른 이상한 움직임을 안 주고 쭉 가는 경향이 많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그 추세는 반대예요. 반대지만 그 안에서 약간 뱀처럼 꾸불꾸불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도 떨어지는 구간이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짧게 잘라서 보면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도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있긴 있죠. 일시적으로는 같이 가는 구간이 있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방향성이 전환되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전환되는 거를 체크하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가 전부 다 반대더라.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바로 이제 이틀 전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꺾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던 추세였어요. 올라가던 추세였는데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과 끝의 추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더 올라가는데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처음과 끝의 추세가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추세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 더 올라가 버리면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이라도 빨랑 추세가 꺾여야지만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꺾이면 비트코인은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든 안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지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꺾어야만 한다.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꺾여야만 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요 달러 인덱스가 꺾이기만을 기다렸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꺾였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쵸. 네. 조금 네. 더 보긴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든 아니면 지금 떨어지든 해서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 지금 당장 떨어지느냐 안 그러면 한 번 올라갔다 떨어지느냐 문제일 뿐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요 타이밍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반등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상승 자체가 반감기 전에 제가 큰 하락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감기 전에 큰 하락이 오는데 그 큰 하락이 오기 전 마지막 상승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걸 매매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그 전에 그 비교 기준선을 그어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는 방향이 한번 꺾이면 그 추세대로 가는 경향이 심하다,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 선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그린 거예요. 아, 달러 인덱스 네,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네, 한번 달러 볼게요. 인덱스로 네. 봤을 때 고점,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저점,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고점. 왜냐 이런 식으로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정확해요.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를 신경 안 쓰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럼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차트가. 네.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는 어쨌든 한번 방향성이 방향을 잡으면은 이제 그 추세대로 가는 게 좀 명확하고 깔끔하게 가는군요. 네.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고점 저점을 제가 그냥 연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유동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결국 추세의 반대대로 가더라. 네. 혹시 이해가 네. 네. 저는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때 또 이런 표지님의 비교 차트들을 어떻게 조금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매수의 타이밍을 잡거나 할 때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금이 이제 달러의 대체 역할을 하듯이 네. 비트코인도 달러의 대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오.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집니다. 네, 코로나 요 사태 이후에 이러한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고, 물론 금은 거의 완벽하게 반대예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완벽하게 반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큰 추세라고 놓고 보면 반대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네 고점에서 들어올 가능성 높죠. 네, 뭐 아무튼 제 생각인데 이건 나중에 뭐 다뤄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런 달러를 대체하는, 달러까지 위험해졌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져.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거랑 비슷해요. 달러 인덱스 여기서 떨어지는데 요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결국엔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이후에 급등하는 구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같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번에도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급등하는 구간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왜냐하면 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그 추세를 맞춰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어요. 네, 해서 달러 맞아요. 인덱스가 만약에 진짜 추세적으로 아래로 향하는 게 맞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있다면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상승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추세를 좀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데 네. 좀 어렵죠? 아니, 안 어려워요. 네. 아니야. 제 말은 네. 뭐 안 어려우시면 다행인데, 네. 요거를 이렇게 들어도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활용하기는 뭐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매매 전략을 다 짜드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짜드린 매매 전략에 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확보 안 되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세요라는 말을 제가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비트코인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좀 현금화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도 계속 같이 좀 보면은, 네, 비트코인 차트가 어제 해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는데, 맞아요. 예, 네. 제가 어쨌든 현금 비중을 한 40~50%로 맞추겠다. 한 번 더 올라가면 재차 뭐 매도를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하락했을 때를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다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진짜 꺾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달러 인덱스가 딱 떨어졌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매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혹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으니까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긴 할 건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데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했을 때 좀 현금화를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고, 그리고 제가 큰 하락을 예상하는 것도, 그 달러 인덱스를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여지가 좀 있거든요. 물론 당장은 좀 떨어지겠지만, 해서 그런 걸 좀 봤을 때
크게 보면 제가 말만 꺼내놓고 그냥 넘어가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A, B, C로 올라간 다음에 1, 2, 3, 4, 5로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여기서 한번 떨어진 다음에 A, B, C로 올라간 다음에 1, 2, 3, 4, 5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면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비트코인은 떨어지겠죠. 그럼 요게 반감기 전에 요 조정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반감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반감기거든요. 반감기 전에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조정받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요 차트로 달러 인덱스 차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하락은 예측을 하는 거고 요번에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48,000에서 5만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조금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 못 올라가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뭐 한 18,000달러나 2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제가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제 매매 전략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 자체는 너무 단기적인 시점보다는 이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반대로 따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보시고 반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스트라티스 코인 분석을 짧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상승을 했었던 알트코인 중에 하나였죠.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까지 오늘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매번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김프로님이 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아, 김프로님. 네. 왜냐면 지금 이슈가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사이클로 보면은 1, 2, 3, 4, 5로 갈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1, 2, 3이 진행 중이고 추가적으로 4, 5로 갈 것 같다라는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가 조금 떨어진 상태인데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관점에서는 한 1,200원, 1,100원 이상 올라가면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김프로님도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리고 긴 사이클로 본다라고 하면 한 1,500원까지도 올라갈 여지가 좀 있으니까 해당 자리에 오면 매도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늦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매도 위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스트라티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관점들 집어주신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달러 가격의 하락은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이 될 텐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러한 훈풍들이 계속 이어져 가길 바라면서 오늘 특별히 달러와 또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자세히 집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쯤 다시 복귀하셔서 이 차트들 자세히 보신다면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퍼즈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